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메타버스 망한 사업일까? 이 내용으로 한번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그 관심사, 그리고 여태까지의 뭔가 코인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런 강의라고 해야 될까? 이건 좀 강의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처음 찍어보는 영상이기도 한데요. 되게 생소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메타버스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납니까? 결국에는 코인이 생각나고, 돈이 생각나고, 그다음 미래 산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키워드들을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 있어서 메타버스는 굉장히 뭔가 존망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봐요. 존은 있을 존자에 망할 망자. 지금 이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우리는 요 시대를 좀 거슬러 갔어요. 원래 코인이라는 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죠, 비트코인. 09년도에 비트코인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쭉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아마 이 NFT라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됐을 때는, 아마 제가 볼 때 NFT 시장이 붐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때는 바로 한 2021년에서 2022년도 이 사이가 가장 피크였던 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딱 이때요. 23년도까지, 23년도 전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건과 사고는 어떤 것들이에요? 바로 스캔과 러그풀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NFT 시장 자체는 시장대로 침체가 됐어요. 시장 침체. 거기에 플러스 뭐가 겹쳤다? 코인에 대한 스캠, 그 다음에 사기, 그리고 대폭락.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쟁,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전쟁 외에 루나코인 사태, 루나 사태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FTX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아예 한 방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현재의 코인 시장이 돼버렸는데, 일단 여기까지가 바로 NFT에 대한 기본적인 건데, 중간에 2022년도부터 좀 파생돼서 본격적으로 나온 게 바로 메타버스 사업이에요. 메타버스. 그래서 우리는 이때만 해도 2021년도 말에서 22년도 이때만 해도 메타버스라는 사업이 대박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신기했던 것은 이미 이전부터 제페토라는 건 있었어요. 제페토를 통해서 아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완전 초기 형태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계셨을 거고요. 이후에 다른 것들에 대한 게 파생적으로 또 후속작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것마다 줄줄이 어떻게 됩니까?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시간은 요거에 대한 현실을 좀 살펴볼 거예요. 메타버스.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AR, VR도 중간에 있었지만 AR, VR은 옛날부터 증강현실이라고 하고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포켓몬고 같은 거. 옛날부터 있었던. 그래서 한창 이때는 당시 코인보다는 주식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쨌든 뭐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현재 메타버스 관련 코인이라고 해서 두 가지, 대표적으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두 가지만 딱 꼽아보면은, 첫 번째는 바로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는 그야말로 메타버스의 원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가치 있고 엄청난 이 코인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에는 이게 과거 가격을 쭉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쭉 가격이 점점 올라가죠. 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엔 10,000원까지도 갔던 게 지금은 384원, 굉장히 형편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자, 디센트럴랜드 볼까요? 378원입니다. 과거에 이거 얼마까지 갔을까요? 얘도 보면은 10,000원이 넘어갔어요. 거의 10,000원대까지, 7,000원대까지 갔다가 쫙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간에 이 사이에 어떠한 호재가 있었냐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투자가 아닌 참여를 했다고 했나요? 아무튼 그렇게 연관돼서 뭔가 상승이 팍 있었고, 이 사이에 378원까지 내려갔다. 그렇죠? 지금 보면 샌드박스하고 디센트럴랜드의 가격 차이가 8원밖에 나지 않아요. 무려 2%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데, 굉장히 좀 황당한 이런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들해진 관심, 줄이은 정리해고라는 메타버스의 몰락이라는 주제를 한번 보면은,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메타버스 검색량은 지난해 최대치인 100에 달했지만,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엔데믹 단계로 접어든 올해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메타버스 사업들을 정리하거나 축소하면서 메타버스 업계는 언제 끝날지 모를 추운 겨울을 맞았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
기대보다 성과가 부진한 상태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언제까지 계속 할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뭐랄까요, 황당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2021년 페이스북이라는 사명을 변경해서 이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기 위해 메타라는 사업을 했고, 이때 구조 조정을 단행을 합니다. 5월까지 해고된 인원은 2만 1000명으로 전체 직원의 24%,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메타의 주기는 2022년 한 해 동안 64%가 급락을 했고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리얼리티 랩스에 매년 100억 달러씩 10년간 투자했다고 밝혔지만 이 약속이 온전히 지켜질지는 미지수라고 해서 메타는 최근 리얼리티 랩스의 직원들에게도 정리해고를 통보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MR 헤드셋, 홀로렌즈와 메타버스 관련 부서 인원을 대폭 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3월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알트스페이스의 서비스를 종료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AI 사업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내 메타버스로 꼽히는 네이버 제페토와 SKT 이프랜드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는 전성기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고, 슈퍼kit과 네이버 Z가 함께 합작한 잽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성 악화로 구조조정에 돌입한 곳도 많은데, 컴투스의 메타버스 계열사 컴투버스는 9월 메타버스 서비스 한 달 만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및 타 계열로의 전배를 단행을 했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인원에게는 퇴직금 외에 3개월치 기본급을 지급하여 향후 컴투버스 사업 확대 시 우선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매출 성장 및 구조 개선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카카오 게임즈 계열사 넵튠의 관계사 컬러버스도 6월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그래서 영업 적자는 115억 원에 달한다라고 해서 싸이월드와 연동을 내세운 싸이타운은 1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고, 경쟁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했던 지 자체들도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축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관계자는 짧은 시간 안에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어려워 무작정 버티는 상황이고 AI에 관심을 빼앗겨 투자 유치도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올림플래넷 메타버스 옥석 가리기는 시기 진짜만 생존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보면은 인터넷 산업이 닷컴 버블을 거치며 옥석을 가려냈듯 메타버스도 비슷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그래서 엘리펙스 서밋 2023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이같이 밝혔다. 최근 메타버스에 관심이 급격하게 식고 있음에도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을 바꿀 기술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만병통치약처럼 무조건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변화해야 된다. 좀처럼 확산하지 않은 이유로 제페토와 같은 현존 B2C 메타버스 플랫폼의 한계점을 지적했고, 소위 MZ세대들은 제페토를 쓰지 않더라. 앱도 내려받아야 되고 로그인도 해야 되는 등 허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으니 방문자 수도 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메타버스 방식도 회의적이어서 2D 그래픽으로 구현된 세계에서 아바타를 조종하는 방식보다는 휴대용 HMD를 쓰고 직접 공간으로 들어가는 3D 방식이 훨씬 몰입감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바타 캐릭터를 사용하는 메타버스 방식도 회의적이고 HMD를 쓰고 직접 공간으로 들어가는 3D 방식이 훨씬 몰입감이 높고, 엘리펙스의 경우에는 무거운 공간을 형량하고 패키징을 해서 브라우저로 웹하는 방식이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25, 21라는 드라마의 세트를 엘리펙스를 통해 가상공간으로 구현을 했는데 142개국에서 2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펙스는 건설교육, 엔터테인먼트 제조, 패션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 강점을 갖고 있는 솔루션이고, 목적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다른데 AI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을 모듈화해서 레고처럼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SaaS 제공하는 가상공간 엘리펙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메타버스의 비전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 추가적으로 보면 검색량 71%, 거기에다가 지금 어떻게 검색이 되고 이제 그런 현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올해 초 등장한 챗 GPT로 AI가 급부상함에 따라 메타버스를 향한 관심 속도가 급식은 것으로 풀이가 됐고,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하나인 페이스북은 시장 트렌드에 빠르게 편성하려고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검색 관심도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죠? 특히 구글 트렌드 인기 지수에서는 100점을 기록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테크넥스트는 최근 메타버스와 관련된 가상토지자산, 자산 소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현상을 확인했다. 급격하게 급감을 했고, 그리고 메타버스의 미래는 점점 더 불확실해 보인다. 82,000명가량의 직원을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은 메타버스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함에 따라서 전략을 재평가하고 대체 기회를 모을 이럴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 사업은 한국에서는 더 심각해요. 보시는 것처럼 싸이타운은 1년 만에 문을 닫았고 7월 24일에 문 닫았답니다. 그리고 전전기지로 내세운 증손회사 컬러버스는 경영난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도 지지부진한데 메타버스 서비스 응답자 9,941명 중에 4.2%는 이용을 하고 있지만 연령대별로 6에서 10세 미만이 20.1%, 10대가 19.1%, 20대가 8.2%, 30대가 3.1%, 40대가 2.5% 순으로 낮게 지원이 됐대요. 그래서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셈으로 가상 오피스가 교육 기반 서비스 이용은 낮은 것으로 관철했다라고 해서 메타버스 서비스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주 사용자를 어린이와 청소년 쪽에 소구할 수 있는 콘텐츠 마케팅에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편의성 확보가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거의 10대가 많이 제페토 같은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들을 뭔가 뛰어넘으려고 한다면요, 이 10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 국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10대를 거의 표적으로 해가지고 팬층을 정말 많이 만들어야 이 메타버스가 그래도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점점 보니까 이 메타버스 사업이 망해서 실제로 주변에서 없어진 곳들도 몇 군데 발견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만큼이나 상당히 또 중요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메타버스는 어떤 의견인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